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7월 달도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동영상을 안 올려드렸기 때문에 좀 오늘 드릴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무역 갈등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사관 폐쇄라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미중이 매우 어, 좀 뭐랄까요, 기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모로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나타나면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이 또 유난히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지금이라도 수익 난 거 빨리 팔아야 되지 않느냐, 혹은 뭐 어떤 분은 좀 용감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추매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만히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없으시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추천드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추매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에 있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여윳돈이 워낙 많으셔서 더 투입할 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굳이 그렇게 빡빡한, 지금 이미 투자금을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뭐 또 추가로 없는 돈 있는 돈 이렇게 끌어서 넣는다는 거는 약간 별 의미가 없다. 오늘의 아마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오늘 오전장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후장은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자금 출처에서 나오는 스마트 머니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거를 오늘 한번 다시금 깨닫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현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부터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국인 기관 현물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선물에서 아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시장에 걱정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 매도, 뭐 주식 선물도 매수, ETF도 매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완벽하게 한국 시장을 사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늘 그랬다시피 우리 지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오를 때는 늘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가 함께 움직이는데, 이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사줬죠. 보시면은 앞에 7자가 찍힌 날이 잘 없는데, 이게 최근 뭐 거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찍혔을 때가 뭐 5 정도가 찍혔는데, 오늘 아주 독보적인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주식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말고 선물 옵션에서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하고, 내려갈 때 이제 내려가는 거를 예상해서 베팅하는 것을 풋 옵션이라고 하는데, 콜과 풋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죠. 우선 풋은 짧으나 엄청 강력하죠. 마치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지만 사실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풋 옵션을 잘 매수할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풋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풋이 지배하는 장에는 그 방향만 잘 맞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세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삼성전자로 봤을 때도 오를 때도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도 있지만, 풋이 기본적인 성향을 가질 때는 굉장히, 지금 여기 이제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 뭐 2008년이라든지 어떤 악재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지루하고 길게 떨어지기보다는 강력하고 짧게 많이 떨어져요. 이제 그게 풋의 성질이고, 이 콜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나 또 지수가 오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죽을 듯 죽을 듯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러 번 이제 사람을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쯤 되면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러한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결국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만 장점은 뭐냐? 한번 추세를 오름으로 바꾸면은, 올리는 것으로 그 추세를 바꾸면 생각보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간다는 점이 바로 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콜과 풋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그 주식이 추세를 돌렸다 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도 있고, 혹은 그 회사의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뭐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54,000원 이하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53,000원 이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메모리 단에서 네페스를 또 무시하고 갈 수 없겠죠. 네페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요렇게 거의 전진 두 박스 정도 올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굉장히 한번 퍼포밍을 하고 여기 한 박스권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 한 박스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에서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지선을 딱 이렇게 잡아두시고, 지지선 당연히 가까이 올 때는 당연히 매수로 가셔야 되고, 또 이제 저항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셔야 되죠. 자, 요게 이렇게 일단 작은 한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 위로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실 테죠. 그래서 박스선과 박스선 중간에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 놓으시고, 이 중간선에는 1차 매수 중간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그리고 지지선 마지막까지 내려올 때마다 한 박스 한 박스씩 그어 놓으시고, 매수 하시는 법이 가장 제가 알려드리는 정통 매수법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네페스에서 꽤 쏠쏠한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페스 분명히 비메모리 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단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의 최선호조는 네페스가 되고요. 아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좋은 실적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나가 오늘은 사실은 네페스보다 훨씬 더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페스랑은 다르죠. 네페스는 올릴 때 한 번에 두 박스를 올렸지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린 차트예요. 한 번 올리고 살짝 눌려준 다음에 다시 올리고, 또 최근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오늘 한번 고점 뚫어줬고, 다만 테스나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격 벌어진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요. 요거는 늘 언제나 좀 비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격에 좀 가까워졌을 때, 5일선, 11선에 가까워졌을 때 분명히 그런 날이 또 옵니다. 테슬라가 절대 무슨 마치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거, 우리 IT주들 또 이런 테크 관련주들 매매하실 때는 조금 이격을 따라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점점 재선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선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행태가 미국의 우파,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라면 공화당이죠. 공화당원조차도 등을 돌리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일례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세상에서 1등인 나라가 됐을까요? 그거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겠죠. 왜냐면 달러는 전 세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현재에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자꾸 트럼프가 이 기축통화를 흔드는 행동을 해요. 기축통화를 흔드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위안화가 자꾸 올라가고 또 유로화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그만큼 달러를 물론 연준이 많이 풀어서도 있지만
자꾸 트럼프가 미국이란 나라를 장사치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경찰국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커왔던 나라고, 그런 걸로 하여금 달러라는 아주 강력한 기초통화를 가지고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여러 가지를 우위로 가진 나라였는데, 트럼프가 그 견고한 것 중에 하나인 자꾸 달러화를 흔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중에서 좀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물론 국내 주식 동영상도 올려드리지만 해외 주식 동영상, 특히 이제 제가 운용하고 있는 뭐 중국, 홍콩 주식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는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 해외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의 기술주 갖고 계시다 하면은 일단 비중 반 이상 줄여 놓으시고요. 분명히 수익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술주가 한동안 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만 사지 않으셨다면 뭐 약수익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 중이실 겁니다. 일단 반 이상 줄여 놓으시고요. 탑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은 슬슬 제가 전에 동영상, 바로 이전에 해외 주식 관련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내수주로 조금씩 포트를 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까지만 한번 중국장 지켜보고 몇 가지 팁을 더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동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국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 한국 시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 2차 전지 강국, 최근에는 수소차까지 떠오르는 어떤 이런 테크 관련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따라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수주보다는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주, 특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기술로 세계 속에서 이제 승부 보는 이런 산업에 관련된 주식들을 사 모아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주식을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쭉쭉 주식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